예,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릴지 관심입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실제 있는 건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이 모두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릴 거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네요. 예.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네. 최근에 극비리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에서 누군가 북한 측 인사를 만나고 돌아갔지 않았을까 했는데 우리 이제 공식 소식통에서 그게 아니다. 만난 건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김성애 아태위 실장이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민간 행사에 참석하려다가 감기 때문에 못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애 실장을 만나려다 지금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앤드류 킴 센터장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특히 한반 문제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그 접촉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기 전에도 일정도 합의를 했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온 것은 겉으로는 김성애 실장이 이제 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김성애 실장 이외에도 다른 인물이 또 대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북한의 준비라든가 이런 상황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난 8일 날 그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처음엔 저희가 좀 미국에서 좀 반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이 북미 회담과 관련돼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의견 조율이 제대로 좀 안 됐고 조정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달 말 정도에는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단 말이죠. 사실은 그 앞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반 동안 면담하고 돌아와서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그랬고 그러나 할 일이 많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그 긴 시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뭔가 접점이 찾아지고 특히 거기서 얘기됐던 것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미축이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될 걸로 봤지만 그것이 안 됐고 결국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걸로 11월 초 일정까지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기가 됐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북측에서 서로 바쁘니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만나자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준비 일정이 많아서 또는 의사결정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상한 조치를 내놔라 하는 얘기고 미국은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그 조치는 본질적인 비핵화가 아니다라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영철로서는 뉴욕까지 날라오는데 여기서 뭔가 가시적인 합의가 이 반대급부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일단 회담 일정을 늦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앤드류 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북미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같은 입장은 뭐냐면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라는 얘기고 공식적으로 표면적인 그런 회담은 연기가 됐지만 물밑에서의 그런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앤드류 김은 이번 기회에 뭔가 북측과 이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김성애 실장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역시 북한과의 최종談判을 하려면 한국과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놓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달 중으로 폼페이오 김영철과의 만남이 다시 재성사될 것인가 아니면 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질까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 간의 워킹 그룹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한미 간에서는 좀 이 워킹 그룹에서는 특히 어떤 내용이 오갈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한미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간에는 아직 긴밀하게 조정이 밑에 좀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를 조금 먼저 좀 완화시켜 주면 북한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4.27 그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 9.19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년 내로 그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을 못 하더라도 철도 연결할 수 있는 착공식에 첫 삽을 뜨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국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북한도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실무적 차원에서 이번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워킹 그룹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방미를 하는데 통일부 관계자도 가고요. 이 워킹 그룹이 저기 청와대와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을 하거든요. 네. 워킹 그룹의 위상과 역할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워킹 그룹이 좀 일찍부터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또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9.19 평양 선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부속 문서로 군사 합의가 나왔는데 이것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됐느냐, 미국이 동의가 있었느냐, 한미 간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하면 그것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말하자면 선순환 관계로 간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고 미국 입장은 남북관계 발전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것이 비핵화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제재의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동안 스티브 비건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례적으로 임종석 실장도 만나고 그랬단 말이죠.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일련의 과정들은 뭐냐면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가 북한 비핵화의 속도를 초과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워킹그룹 회의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직 사실 비핵화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이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조차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공감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 그 내용 속에는 남북관계 또 대북제재 문제 또 종전선언 평화체제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좀 조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 차원 이동훈 본부장이 갔다는 건 이 스티브 비건 대략 육자회담 수석대표급의 실장급의 이 만남이지만 여기서 조율이 된다면 결국 위에서 승인을 받고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위상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에이펙 정상회의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정상들과 회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그중에도 주목된 회담 중 하나가 바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11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갔었죠.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 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 주석이 했던 말 중에 의미 있었던 것이 내년에 북한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겠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금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 수립일 날 가는 것이 아니냐, 9.9절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간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조율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내년에 가는 것은 금년에 못 갔기 때문에 사실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상당히 체면이 손상된 구겨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북중 관계를 위해서도 분명히 가야 됩니다. 금년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내년에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그 한중 관계 얘기도 좀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입장이 좀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미 정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지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긴밀히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또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좀 돈독히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자 간의 얘기가 좀 잘 풀려가기 때문에 이 비핵화 문제도 풀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간의 무역 문제로 그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 문제도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겠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북미 문제 또 북중 관계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좀 할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와 좀 입장을 같이 해달라,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그 주석 간의 설전도 만나서 직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순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설전이 있었거든요. 뭐 가만히 안 두겠다든가 또 계속적으로 관세 폭탄을 증액시킨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내년에 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다양하게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 내년이라는 건 2차 예. 북미 정상회담 그 이유겠죠. 이유라고 보시면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북미 정상이 6월 12일 날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 북중 간에 3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했길래 북한이 처음에는 잘 나온다고 했는데 잘 안 나오게 된 거 아니냐. 또 니네가 너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오해를 좀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만나지 않아도 하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피할 테니까 북미 간에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틀간의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방북단이 가져 이제 오늘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금강산 관광의 시도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많은 그 정치적 상황이 그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민정. 예, 그러니까 1998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개시가 됐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죠. 예. 저도 그때는 국방부에 근무를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군사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안이 뭐냐. 그런 것들을 직접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든 98년 되면 이제 DJ 정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하면서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를 열고 그걸 북한 군인들과 주로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육로가 연결이 되고 금강산이 그전에는 바닷길만 열려서 해로 관광만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육로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2003년입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년 후에 박왕자 금강산 우리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이 됐고 중단된 지 꼭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여는 어떤 이 견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미치지는 못했고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기념식을 여는데 이번에는 많은 인원이 가고 또 뭐 축하 공연들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정 그 회장이 돌아와서 소감을 밝힐 겁니다. 예, 예. 북한은 지난번 평양 선언 9.19 선언에도 들어왔지만 여건이 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근데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원할 거예요. 결국 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의 재개의 열쇠는 전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결단과 조치를 취하면 대북 제재도 풀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면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 경제 시찰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전술무기 개발 현장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에는 유리 공장을 찾아서 현대화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곳이 사실 우리 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공장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연달아서 경제 시찰에 계속 나서는 행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 경제 병진 전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가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그 현대화, 경제 현대화라는 게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또 외부의 지원을 많이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12 그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북한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현대화된 북한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현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승채 거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